네, 오늘 여러분과 모실 첫 주제는 이 장동혁 의 메시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이 12.3 벌써 내란 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이 1년을 되는 날이 내일입니다. 네, 그래서 계엄 메시지가 뭘 나올 거냐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계엄 사과 내용은 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께 이 스트레이트성 속보 및 해설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동혁 계엄 사과 않는다. 예, 아직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발동 이게 12월 3일 지난해 12월 3일. 예, 사실은 지난해 12월 3일에 제가 저녁 모임이 있었는데 네, 그 저녁 모임 끝나고 한 10시쯤 집에 가다가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비상계엄 발동 속보를 맞이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건 뭐 뒤통수를 이렇게 사실은 이 흉기로 둔기로 얻어맞는 듯한 그 충격 같은 걸 빠졌었죠. 야, 이게 대한민국 망했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제가 1월 달에 좀 그 심하게 위 질환을 앓았는데 그거 약을 한 4개월 먹었습니다. 근데 그 위 질환을 야기시킨 그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고백하건대 12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다. 한 3대 스트레스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굉장히 모든 대한 국민들이 다 충격을 당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 등과 관련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1년을 맞아가지고 사과를 할 것인지 추미애 관심 당내에서는 어쨌든 소장파 그리고 친한계 원내외 인사들 그리고 이제 비주류 비당권파 이런 쪽에서 장동혁 대표가 중도 확장을 위해서 계엄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쭉 주문을 해왔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그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하나 메시지를 내는데 허투루 내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황교안이다 라고 얘기한 것도 제가 어저께 아침에 그 국민의힘 그 비교적 온건파에 속하는 중진 의원을 한번 만나서 같이 아침 조찬을 했는데 쭉 얘기를 듣는 과정에 내가 황교안이다 라고 하는 장동혁의 메시지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야,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얘기를 했던 그 말조차도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그 복잡한 계산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 치밀한 계산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말을 허투루 내뱉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적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장혁 대표는 고심 끝에 저랑도 이런 문제를 제가 취재 겸 논의하기 위해서 장혁 대표는 몇 번을 만났는데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결국 사과를 라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다, 당 차원에서 사과한다 이러한 내용은 담지 않는 거로 취재가 됐습니다. 먼저 이제 이 장동혁 대표의 비서실장이죠. 초선의 박준태 의원과 이 전화통화 내용,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통화한 내용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 비서실장입니다. 현 시점에서 12.3 1년을 맞는 계엄 사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소신은 굳히고 뻗는다.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죠. 먼저 굳힌다는 건 뭡니까? 보수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뻗는다는 뭡니까? 그리고 외연 확장 또는 소위 말하는 중도 확장으로 나아가는 것. 굳히고 뻗는다. 굳히는 게 먼저다라는 얘기죠. 외연 확장보다 더 시급한 게 보수 지지층의 결집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찢어진 지지층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요 박준태 비서실장, 박준태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장동혁 체제에서 장동혁 당대표에게 전략적 조언을 하는 몇 사람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똑한 친구예요. 예, 굉장히 제가 몇 번 만나고 얘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해봤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태를 이 구분하고 또 이 분석하고 이런 능력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뭐 재선이지만 지금 이제는 결국 3년 반밖에 안 된 재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좀 이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 정치 참모들, 정무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참모들이 필요한데, 박준태 의원이 그래서 비서실장으로 이제 쓰임 받게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박준태 비서실장의 말 속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예, 현 시점에서 계엄사과는 없다. 현 시점에서 없다라고 하는 거지 앞으로 영원히 안 할 거란 얘기는 아니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우선 급한 게 뭐냐?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더 급하다. 그걸 먼저 해야 된다.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라고 하는 얘기는 좀 딱딱한 용어로 들리니까 이걸 좀 세련되게 얘기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찢어진 우리 지지층의 이 상처를 달래는 것, 그리고 어루만지는 것, 그래서 그걸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것, 이것이 먼저다. 이런 많은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 시국과 전국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장동혁 대표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적어도 지금은 계엄 사고로 인해서 외연 확장 또는 중도 확장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게 계엄 사과를 섣불리 하게 되면 그 명분과 자기 속에 갖고 있는 이 생각, 좋은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외적으로 비춰질 때, 특히 지지층에는 이것이 뭐랄까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이게 정서적 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생각입니다. 지지층에는 이것이 상처가 돼서 계엄 사과라고 하는 것이 상처가 돼서 정서적 분열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정치적 반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당내 반대 세력은 별개로 결국은 이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정권 정치적 반대 세력인데, 이쪽에서는 지금 끊임없이 내란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 내란몰이 와중에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계기성은 지금 뭡니까? 오늘 이제 영장심사 오후에 들어갑니다. 추경호 의원, 내란 동조, 뭐 이런 혐의를 받고, 내란 적극 가담,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얼마 전에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됐고, 이제 주말을 거쳐서 이제 오늘 결국은 이제 법원에 실질 영장 심사 절차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아마 보통 하루 꼬박 걸리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나올 겁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면은 이것이 기각이 되든지 인용이 되든지 굉장히 중요한 분水령이 됩니다. 만약에 이 영장이 인용이 돼서 영장을 치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게 되면, 이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비호하고 엄호하거나 아니면 변명해 준 사람들, 또는 옛날에 공수처 체포조들이 막 들어갈 때 한남동 공간을 막고서 그걸 체포를 막으려고 했던 43명의 의원들인가요? 이거 전체 의원들이 전부 다 내란 동조 혐의로 다 똑같은 이 지경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정청래 당대표, 뭐 이재명 대통령조차 오늘조차도 내란 끝끝내 다 뭐 조목 최후의 일인까지 다 이제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내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당하면은 국민의힘은 이제 완전히 공중 분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반대 정치 세력에게 이 섣부른 계엄 사과라고 하는 것이, 그래 저거 내란 자백한 거야 라고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아무리 사과를 한다고 해도,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고 해도, 야 저 진정성 없어, 저게 무슨 사과야, 그런 사위는 뭐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층에는 이 분열적 요인이 되고, 정치적 반대 세력, 즉 지금 집권 세력에게는
내란 자백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을 빌미 또는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하는 공세를 비난을 받을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그다음에 또한 중도에게는 사실은 중도가 희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정치적 안정감, 효능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를 좀 키워줄 수 있는 나를 좀 경제적으로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권력. 그러면 정치적으로 안정돼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일머리가 있어야 되고 효능감이 있어야 되는 이런 정치 세력일 텐데 그런 세력을 지지하게 되거든요. 중도라고 하는 거는. 예. 그래서 중도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undecided, 즉 아직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집단이 어떤 정치 세력이 더 효능감 있는 집단이고 어떤 집단이 더 안정감 있는 집단인지를 판단해서 선거 막판에 그들의 유보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중도 확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그 계엄 사과를 해버리면 말과는 기대와는 달리 계엄 사과했으니까 잘했어 이거와는 달리 그게 아니거든요. 중도가 바라는 건 계엄 사과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감 있는 집단이 얼마나 효능감 있게 경제를 나라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야 저렇게 계엄한 집단이잖아. 그래서 탄핵당한 집단이네. 저걸 정권을 맡길 수 있겠어? 저게 표를 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불안한 정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아직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계엄 사과를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12월 3일 되면 어떤 입장이 나올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지만 제가 취재하는 바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가 최근 기자와 만나서 나눈 얘기 여러분과 함께 짧게 만나보시면 이렇습니다. 저한테 그러더군요. 섣부른 계엄 사과는 여권의 내란몰이 명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권의 내란몰이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중도는 물론 전통적인 지지층에도 좋은 신호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파, 일부 소장파입니다. 아니면 또 친한계 또는 뭐 비당권파들은 그럼 왜 이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가? 말로는 중도 확대, 중도 외연 확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심은 저는 다른 데 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당내 권력 투쟁을 통한 정치적 공간이 필요하다.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 그걸 위해서 제일 좋은 명분이 계엄 사과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친한계는 특히 당내의 윤석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돼버린 배현진의 표현에 따르면 천박한 윤석열이죠. 이 윤석열의 흔적, 냄새, 발자취, 풋프린트 이런 것들을 지워야 한동훈 브랜드로 당을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계엄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소장파들은 내부 개혁 메시지를 주도하면 계엄 사과라고 하는 개혁 메시지를 주도함으로써 세력 교체를 도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김재석, 김용태 의원들 이런 소장파 그룹들 수도권 특히라고 생각을 하고 비당권파는 당 대표의 그 메시지 헤게모니, 이 패권을 뒤흔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당권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구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계엄 사과 슬로건을 내걸고 여기에 목을 내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력들과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세력 간에는 이것이 하나의 갈등을 넘어나서 내분 양성까지 갈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이것이 찻잔석 폭풍이라든가 아니면은 태산명동의 서일필 같은 식으로 완전히 없는 일로 치부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이것이 내분으로까지 갈 양상은 아니다. 당장 어저께 소장파 의원 20명 많게는 30명 의원들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별개의 내란 사과, 계엄 사과 성명을 준비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어제 그저께 막 쏟아져 나왔는데 어저께 당장 소장파의 연판장이 중단이 됐습니다. 내부 반발을 불러가지고 중단이 됐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돌출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이제 시도지사 중에서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 등등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런 내란 사과, 계엄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특별 성명 같은 것들을 시도지사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성명을 준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도 어저께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 역시 또 야 지금 뭐냐 당이 단합해야 되는데 너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내부의 다른 시도 광역지사들의 목소리들에 묻혀서 중단이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취재한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일각에서 터져 나오는 계엄사과 목소리나 약간의 이제 뭐 흥분된 목소리들, 뭐 몸짓들, 반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그 군데군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장동혁 체제를 흔들어서 내분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계엄 사과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영원히 안 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장동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정치적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할 때 그에 따르는 명분이 중요하고 언제 할 것인지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일단 명분은 언제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면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지난 28일 날 대구 집회에서 장동혁이 얘기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어요. 책임을 무겁게 통감합니다. 네, 이거는 당 차원에서의 공식 계엄 사과와는 다른 결이죠. 당 대표로서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께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또 통감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사과성 발언을 이미 한번 했습니다. 예. 그 기조로 갑니다. 사과를 영원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1년 전에는 또 어쨌든 12.3 계엄 직후에 12월 4일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 표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친한계로 되어 있었던 장동혁 대표가 사무총장 시절에 한동훈은 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같이 친한계 의원들 그때 16명인가요? 가가지고 계엄 해제 의결 찬성표를 던졌어요. 지금 여기 명단에 나오지만 그때 김용태, 박수민, 서범수, 장동혁, 조경태, 한지아, 정현욱, 김재섭,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 친한계 의원들인데 여기 섞여가지고 계엄 해제 의결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계엄 해제에 반대했던 분명한 표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엄 반대를 끝까지 안 하겠다는 안 해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고도의 정치 행위에는 반드시 타이밍이 따라야 되는 거고 그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이거는 하나마나 못한 행위가 된다. 마이너스 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지금 대표가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12월 3일 내일 계엄 1년을 맞이해서는 계엄 사과의 구체적인 당 차원의 계엄 사과 계엄을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런 사과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인포메이션 정보를 드리고 뉴스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단독성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